예, 지수는 제한적인데요. 종목별로 탐색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머닝 전략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주목할 만한 기업 두 곳을 골라서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LG전자, 적자 탈출의 신호가 기대되는 LG디스플레이입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쪽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전자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실적 발표 지난번에 했었던 기억이 나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LG전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긍정적 뉴스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신사업 확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 AI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반도체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확장을 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LG전자도 관련된 이 기업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사업이란 부분이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AI 그러면 첫 번째로는 반도체 칩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기를 사용 많이 한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열이 많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서버에 대한 열 관리, LG전자 전 세계에서 에어컨 가장 잘 만들죠. 이 에어컨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경험으로 해서 서버에 대한 열 관리 부분에 대한 신규 강자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 시장에 대한 신규 기대감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주가에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AI 관련된 부분들이 신규 사업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0% 가까이, 46.6%가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는데요. 환율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LCD 패널 원가가 상승을 했고,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도 심화가 됐고, 원재료 가격도 HS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좀 하회를 했습니다. 3분기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 그럼으로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부담감은 좀 여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LG전자 신사업 기대감이 있지만 본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부담감은 3분기까지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해 볼 만한 요인도 같이 좀 찾아볼 수는 있어요. 이 배당 및 자사주와 같은 이런 주주환원 정책도 좀 유효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세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15%로 확정이 되면서 최악은 좀 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출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좀 저평가 매력도 가지고 있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싸다라는 점. 저평가 매력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과 저평가 매력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투자 판단은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볼 때는 아니란 말씀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또 중국의 디스플레이를 견제하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기대감이 지금 꽤 들어와 있습니다. 분석해 주십시오. 네, LG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사실 두 기업이 연관이 굉장히 많죠. LG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가 사실 LG전자인데 이 본업에 있어서의 얼마나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매력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오늘 비중 축소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갈랐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2분기 영업 손실은 적자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분기 환율과 모바일에 대한 비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으로 적자 전환했는데 물론 이제 이 3분기와 4분기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3분기, 4분기 시장 기대치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는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관세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관세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북미 고객사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2분기가 가장 비수기고요. 3분기부터 조금 살아나고요. 3분기 후반부터 4분기가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 모바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서 이 모바일이 성수기로 진입을 하는 3분기 후반,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2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이 업종의 이 주기에도 나타나 있지만 지금 이 북미 고객사에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 점유율까지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모두 다 PBR이 좀 낮은 상태지만 PBR이 가장 매력적일 때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라는 부분이 매력이 되려면 향후에 대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쌀 때 그 매력도가 가장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PBR이 0.7배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점, 하반기 실적 좋아지는데 가격 굉장히 좀 싸다라는 저평가 매력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이제 비중 확대 의견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 이런 게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뉴스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실 중국이 LCD 쪽에 있어서의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가격을 굉장히 낮췄고요. 그럼으로써 국내 업체들 많은 피해를 좀 봤었는데 중국 디스플레이 미국에서 견제는 하겠지만 국내 업체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중국 LCD 공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LCD 쪽에 있어서의 비중은 좀 적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실적 상승까지 이어지기에는 지금 국내 업체들 LCD 쪽은 많이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까지는 미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비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고요. 예,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대형주주 좀 쉬고 좀 조정 국면이어서요. 간단한 시장 전략 좀 주시고 오늘 유망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번 주 초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수혜주가 지난주에, 특히 지난주 후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그 종목들이 모두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와 그제 일정 부분은 좀 나왔고요. 오늘까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한 이틀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도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 모멘텀은 또 없죠. 그래서 당분간 지금 3,180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 3,150에서 3,200 정도의 박스권을 당분간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환율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도 좀 쉽지 않다라는 점. 시장 당분간 횡보하면서 개별 종목적인 장세, 섹터별로 특정 섹터별로만 좀 움직이는 그런 개별 장세들이 당분간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발굴이 중요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주목해서 보시는 유망주는요? 네, 사실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갖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일 만한 종목 하나 골라봤는데요. 농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사실 LG전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농심도 그렇고요. 2분기 실적 좀 부진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북미 매출에 대한 부진이 있었고요. 사실 국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소비 회복에 대한 그런 지원금들도 나왔고요. 국내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좀 나오면서 농심이 국내 법인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북미가 좀 문제였습니다. 북미 기대감이 많이 가지고 있죠. 삼양식품도 미국에서 많이 팔렸었는데 농심도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매출이 기대보다는 좀 부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광고 판촉비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와 미국 법인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원재료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농심 같은 음식료 업종에서는 실적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가격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법인 10% 정도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신라면 툰바에 대한 입점도 확대가 되고요. 미국 법인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내 법인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법인 부진했는데 미국 법인은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하반기가 상당히 유망하다. 지금 자체는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농심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 얘기하면 삼양식품과 농심 가운데 뭐 오뚜기까지 포함하는데 삼양식품을 대부분 탑픽으로 꼽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무님은 네, 농심을 꼽았어요. 그거 이제 가격 매력 때문입니까? 그 이유와 함께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세요. 네, 사실 삼양식품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삼양식품 실적이 굉장히 좋은 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 있죠. PBR이 9배가 넘어섰고요. 지금
50만 원 가까운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식품은 좋은 실적만큼 올라간 주가를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회사의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률을 봤을 때 농심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심 같은 경우 가격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지금 상당히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박스권 하단은 35만 원 정도였고, 그래서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매물이 한 45만 원 정도에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4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면 관련주 저희가 최근에 몇 차례 다뤘는데요. 주로 뭐 삼양식품이나 S&D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농심을 주목해 봅니다. 목표가 4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